지금 흥분의 발생 자체가 흥분은 항상 분극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탈분극을 거쳐서 다시 분극이 되는 재분극 상태를 거치는 게 고정돼 있거든. 이게 뭐냐면 분극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극이 분리되어 있다.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소리예요. 일반적인 상태인 거고 자극이 없을 때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가 자극이 오게 되면 이 분극을 탈출하려고 합니다. 분극을 탈출한다 해서 탈분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탈출하고 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돌아오지 못하면 작용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신경세포가. 그래서 다시 분극이 되는 현상을 재분극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분극을 먼저 살펴볼 건데, 휴지 상태의 이온 분포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이 휴지 상태는 다른 말로 분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의미 자체가 같아. 그래서 휴지 상태는 분극이랑 같은 말인 거고, 일반적인 상황인 거야. 자극이 없을 때, 즉 얘는 자극이 없는 상태,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의 상태인 거고, 하나하나씩 볼 건데, 저 나트륨 통로 같은 경우는 나트륨 통로가 있고 칼륨 통로가 있고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보는데, 먼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항상 나트륨과 칼륨에 대해서 나트륨과 칼륨에 대해서 보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나트륨 같은 경우 어디에 많이 존재를 하는가, 칼륨 같은 경우 어디에 많이 존재하는가, 이걸 먼저 배경 지식으로 깔고 가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세포막이 있을 때 세포막 기준으로 세포막 밖에는 나트륨이 항상 많아요. 예외가 없어. 무조건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나트륨이 무조건 밖이 많고 칼륨은 적어요. 안쪽은 반대로 나트륨이 밖이 많기 때문에 나트륨이 적고 칼륨은 많은 상태야. 그래서 요거를 나트륨은 나가 있어 막 이렇게 외운단 말이야. 세포 밖이 나트륨이 많으니까 나트륨은 나가 있어 이렇게 외워주는데, 나트륨이 항상 밖에가 많아야 된다는 걸 우선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나트륨 통로가 열려 있다면 나트륨은 밖에서 안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려고 그러겠지. 구름도에서 전원구로. 반면에 칼륨 통로가 열려 있다면 안쪽이 칼륨이 많으니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쏟아져 나오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펌프는 반대로, 나트륨은 전원구에서 고농도니까 안에 있던 나트륨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고, 반대로 칼륨은 또 전홍도가 바깥쪽이니까 바깥쪽에 있던 칼륨을 안쪽으로 들여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나트륨 칼륨 펌프입니다. 자, 그러면 나트륨이 일단 밖에 많고 칼륨은 안에가 많다라는 걸 먼저 깔고 봤을 때,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는 나트륨 통로는 무조건 닫혀 있어요. X가 그냥 닫혀 있다는 의미거든. 닫혀 있어. 자, 그 말은 뭐냐면, 나트륨이 밖이 많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데 닫혀 있어서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거야. 그럼 들어오지 못하겠지. 그래서 얘 역할은 없어요. 나트륨 통로의 역할은. 휴지전이 상태에서는. 근데 칼륨 통로 같은 경우도 닫혀 있긴 하지만 일부분이 열려 있단 말이야. 자, 무슨 말이냐면, 칼륨 통로는 절대로 전부 다 닫힐 수는 없어. 나트륨은 전부 다 닫힐 수가 있거든. 근데 칼륨 통로는 전부 다 닫힐 수가 없고 조금이라도 열려 있어야 돼. 그래서 얘는 세모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일부분 열려 있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칼륨이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는데 막히기도 하지만 일부 열려 있는 통로를 통해서 나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봤을 때 안쪽보다 바깥쪽이 더 플러스가 되겠네. 플러스가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이해됐죠? 그 다음 나트륨 칼륨 펌프를 생각해보면, 나트륨을 밖으로 끄집어내고요. 나트륨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안쪽으로 칼륨을 들여보내고 있어. 근데 여기서 그 양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건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건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서 그러거든. 나트륨은 밖으로, 칼륨은 안으로 에너지를 써서 들여보내는 역할을 다 해서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하는 거고, 이때 양의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냐? 나트륨이 3개씩 이동을 할 때 칼륨은 2개씩 이동을 합니다. 자, 얘도 외워야 돼요. 3개씩 이동을 할 때 2개씩 이동을 한다. 외우기 쉬워. 나트륨 몇 글자? 3글자. 칼륨 몇 글자? 2글자. 3개, 2개씩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외워주면 안 까먹어요. 그럼 얘도 보면은 전체적인 이동이 플러스가 밖으로 나가는 이동이네. 3개 나가고 2개 들어오니까 전체적으로 하나 나가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도 플러스가 밖으로 나가고 여기서 펌프로도 플러스가 밖으로 나가니까 전체적으로 휴지 상태, 궁극 상태에서는 세포막 바깥쪽이 플러스를 띄고 있어야 되고요. 세포막 안쪽이 마이너스를 띄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림이 그 그림을 나타낸 거야. 세포막을 기준으로 안쪽이 마이너스인 거고 바깥쪽이 플러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지? 이때 보통 막전이라고 하는 값이 이제 막전이라는 게 바깥에가 플러스고 안쪽이 마이너스니까 이 세포 밖과 안에서의 정기적인 차이가 생기겠지. 그 차이를 나타낸 게 막전이에요. 막전이는 보통 마이너스 70이 띄고 있는데 이 값은 외우는 게 아니라 주어진 그래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 구간이 그때의 막전이가 마이너스 72면은 마이너스 72 막전이 그 휴지전이의 막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고요. 그럼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상태인 거고, 그래서 분극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분극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엔 방금 한 얘기가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 휴지 상태가 분극 상태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분극이라는 거는 일단 자극을 받지 않은 상태다. 자극을 받지 않은 상태인 거고요. 그래서 안쪽이 마이너스고 바깥쪽이 플러스라는 거. 얘는 그냥 외우면 안 되고요. 이해를 좀 잘 해줘야 돼. 그 이동을 살펴보면서 밖이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 생각을 좀 해보면 되겠고, 자, 이때 옆에 좀 써놓을 건데, 나트륨 통로가 열려있냐 닫혀있냐 라고 한다면 나트륨 통로가 아까 전에 어떻게 되어 있었어? 닫혀 있었죠. 그 다음 칼륨 통로는 일부분 열려 있었어. 자, 나트륨 칼륨 펌프는 따로 얘기를 하지를 않을 거야. 왜 얘기를 안 하냐면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상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분극이든 에너지를 어차피 쓸 거잖아. 에너지를 쓰는 놈이기 때문에 걔가 분극 상태든 탈분극 상태든 재분극 상태든 무조건 작동을 해야 돼요. 나트륨 칼륨 펌프 같은 경우는. 그거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통로가 열렸는지 닫혔는지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점을 보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에너지를 소모해서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칼륨을 안으로 이동시킨다.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자, 그렇게 되면은 칼륨은 항상 밖보다 안에 더 많이 분포하게 되고 나트륨은 항상 안보다 밖에 더 많이 분포하게 된다라는 게 결론이 나게 돼요. 자, 이게 이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그 나트륨 농도의 기울, 그 농도 분배의 기울기라고 얘기를 하거든. 다시 말하면 농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칼륨도 마찬가지로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농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발생한 농도 차이를 가지고 확산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일어나는 거니까. 요 아래 써 있는 게 나트륨 칼륨 펌프는 세포 안팎의 나트륨과 칼륨의 불균등 농도 차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작동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 그러면 농도 차이 때문에 나트륨은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해. 칼륨은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데
요 뒤에 보면 나트륨 같은 경우는 뭐 나트륨은 열려있는 나트륨 통로가 매우 적기 때문에 안으로 거의 확산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애매하게 저렇게 하지 말고 나트륨 통로 그냥 닫혀있다, 작동을 안 하고 있다 라고 알고 있는 게 조금 더 문제 푸는데 편할 거야. 그 다음에 칼륨 통로는 여기 뭐라 되어 있어? 일부 열려있는 칼륨 통로가 있다 그랬죠. 절대로 다 닫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륨은 확산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안쪽이 음전화, 바깥쪽이 양전화를 띠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이 막전이라는 거는, 막전에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의 차이라 그랬잖아. 그 상태는 휴지전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휴지전이라는 게 휴지 상태에서의 전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의 막전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고, 요 그래프를 잘 봐줘야 됩니다. 자, 이 그래프가 계속 이제 문제 풀면서 나오게 될 텐데, 자극을 여기서 줬대요. 여기서 줬대. 그 말은 자극을 주기 전까지가 휴지 상태다, 궁극 상태다라는 걸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움직이기 전까지의 구간을 우리는 궁극 상태예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때 마이너스 70이라는 값을 나타내고 있대. 이 값이 휴지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이게 궁극 상태예요.